안녕하십니까. 오늘은 꽉 찼습니다. 그 시사 토크쇼 콜라보를 한번 만들어 봤는데, 잠깐 커피 마시러 왔다가 붙잡히시고. 우리, 어쨌든 간에 지금 가장 중요한 게, 어쨌든 간에 좀, 일본 후쿠시마, 그거에 대한 지금 어쨌든 간에 얘기가 뭐냐면, 후쿠시마 방류, 그 오염수 오염 처리수 그 문제도 뭐 논란, 그 명제도 있지만, 이 실상에서 느끼는 그런 내용을 제가 직접 우리 하성희 의원님으로부터 또 드려야 되고, 현지 의원님의 대안이라든지 뭐 이런 걸 따라오고 해서 이렇게 콜라보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먼저 두 분이 저번에 얼마 최근이죠? 도보순례를 그 후쿠시마 네네. 오염수 관련해서 도보순례했는데, 그때 당시에 그 잘생긴 현지 의원님 망가진 모습에 사람들이 일부 환호했다는 얘기가 있는데 지금 말끔하게 돌아오셨거든요. 그때도 하성희 의원님도 많이 걸으시고 많이 네. 고생하시고 했는데, 후쿠시마 도보순례 이후 도민들의 반응 두 분이 어떻게 보셨는지. 제가 먼저 네, 네, 네. 말씀드릴까요? 똑같지 않나요? 불안한 마음. 그러나 마음. 뭐 정부는 항상 안전만 이야기하는데 이미 국민들은 안전이 아니고 안심이 안 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안전한 걸 계속 알리는 것보다는 국민들을 안심시켜야 되는 건데 전혀 저는 그런 모습은 보이지 않고 여전히 국민들은 불안해하고 있다. 도민들은 어떻습니까? 국민들은 아무래도 업인들을 자주 만나고 음, 현장에서 계속 그 업인들하고 계속 생활을 같이 하는 하승영 의원이 말씀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안덕 어떠세요? 쪽이니까. 네. 어, 도민들 중에서도 특히 수산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은 더 불안감을 갖고 네. 그렇지 않아도 조업현황도 별로 좋지 않은 상황에 이제 방류가 되면서 지역 주민들이 현실은 암울하고 암담하다. 음, 그리고 또 앞으로 이제 어떻게 변화될지 모르는 그다음에 30년이 아니고 평생 방류가 되는데 이 환경의 변화에 대해서 과연 그렇죠. 이제 조업을 해야 될지 말아야 음, 될지 그런 문제까지 이제 와 있기 때문에 대안과 대책들이 더욱더 절실한 상황이고 절박한 상황에 처해 있다고 저희들이 지역 주민들하고 얘기해 보면 너무 힘들다라고만 계속 얘기하거든요. 다른 산업도 마찬가지인데 대부분의 업인들이 대부분 대출들이 끼어 있지 않나요? 많은 대출들이 있죠. 그리고 그런 것들에 대한 부분들을 감당하기가 너무 힘들어서 이제 뭐 감척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고민들도 하고 있고 네. 뭐 지금까지 감척했다고 대출이 해소되는 건 아닌데 또. 감척을 해서 어, 보상금을 받고 그 대출금을 갚아버리면 또 그러니까요. 다른 삶에 음, 대한 문제들이 발생하고 얼마 전 언론에서 보니까 완도 쪽에서는 그 네. 전복하는 이제 청년 사업가들이 파산 신청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사실이죠. 걱정입니다. 이제 뭐 방류가 된 지 한 열흘 정도밖에 안 됐는데 벌써부터 업에 종사하는 분들이 두 부류인 것 같아요. 아예 이걸 사업을 포기하시는 분들이 있고 음, 포기하고 싶은 마음은 굴뚝이나 현실적인 문제 있잖아요. 음, 생계라든지 대출금, 뭐 이자 음. 이런 거에 지금 어쩔 수 없이 지금 하루하루 근근히 이어가 나가시는 분들도 있는 것 같아요. 그 현장에서 얘기하고 지금 정부나 일부 언론에서는 오히려 매출이 증가됐다 이렇게 어, 언론에서 나오고 정부에서도 그런 식으로 약간 류를 밝히고 있는데 어떻게 그럴 생각하십니까? 수도 있죠. 지금 네. 당장 대출돼서 지금 현재는 오염에 관련돼 있는 부분이 아직까지는 음, 걱정스러운 부분이 있지만 그래도 안심된 부분이 있어서 미리 사재기를 하거나 음, 아니면 사전 비축돼 있는 것들에 대한 부분들이 나오기 때문에 본인들 입장에서는 이제 불안감에서 떨쳐나기 위해서 미리 어, 사전에 이런 것들을 사서 비축했다가 우리가 먹겠다라는 어떤 그런 취지에서 이제 소비가 좀 늘었고 좀 그런 부분들 선물 세트라든지 이런 것들도 조금 많이 나간다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있는데 확실히 불안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대한 부분들이 나타나는 게 아닌가. 그렇죠. 아니 현재는 뭐 어떻게 아니 생각하십니까? 하승용 의원님 말씀하셨잖아요. 사재기가 일어난다는 거. 음, 우리 과거를 좀 생각해 보면 사재기는 전쟁에 대한 두려움이에요. 음, 전쟁이 일어날 것 같은 두려움이 옛날에 뭐 북한하고 우리가 막 전쟁이 곧 일어날 것 같다 하면 그때 당시 예전에 막 마트에 가서 사재기 라면 같은 걸 막 사재기 냈었잖아요. 지금 수산물을 사재기 한다는 건요. 이 오염 방류수를 거의 전쟁급의 불안감으로 지금 안고 계시다는 거거든요. 내가 방류 이전의 생산물만 먹겠다. 이것만 먹고 그 이후에는 먹지 않겠다라는
심리에서 작용되는 거거든요. 전 되게 심각한 상황이라고 생각해요. 그저께도 저희 집사람이 여수하고 이쪽에 그 지역 주민들하고 이렇게 선지지 견학을 갔는데 미역하고 이런 것들을 많이 사왔더라고요. 그러니까요. 다 불안한 거예요. 불안 심리가 더 4, 5년 자극. 후에는 도달하니까 그 전에 사는 예, 아니 뭐 그런 것도 있지만 어떤 불안감에서 심리적으로 불안하니까 그런 것들에 대한 그렇죠, 부분이 그렇죠. 발생하는 게 아닌가. 제가 그렇게 봅니다. 뭐 아까 전에 그 뭐 사재기 뭐 소금 특히 소금 뭐 이런 제주도의 대응 어쨌든 도의원님이시니까 지역을 대표하고 국민을 대표하는 도의원이니까 제주도의 대응 뭐 제주도가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이 상당히 뭐 없을 거라 뭐 없지는 않지만 그래서 상당히 정부가 주도해야 되고 지방 정부가 하는 부분이 적긴 하지만 지금 현재 제주도장의 이런 대응이나 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대응 관련 부분들이 제주도가 진짜 할 수 있는 게 너무 없더라고요. 그것도 뭐 그래서 제가 얘기를 할 때도 마찬가지로 TF팀을 구성해야 된다. 그래서 맞아요. 그때 그 말씀하셨어요. TF팀을 구성하면서 그 구성에 관련된 인원도 진짜 전문적으로 좀 보강을 해야 된다는데 아직까지 그 부분이 만들어지긴 했는데 아 만들어졌어요. 만들어지긴 했는데 인력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부분들이 조금 부족하다. 그리고 또 지금 현재 중앙정부가 너무 일본의 입장을 대변하다 보니까 연대 관련 부분들도 거의 이제 무산돼 버리는 현실이 돼서 그게 진짜 참 안타까운 현실이거든요. 따지고 보면 부울경이 이렇게 연대해서 제주도 같이 연대해서 중앙정부에 강력한 건의도 하고 항의도 하고 국제헌법재판소에도 해야 되는데 제소. 제소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좀 제주도가 좀 소외되는 그리고 또 지사님 입장에서나 제주도에서 일하는 분들이 대응 전략이 너무 한계가 있다. 좀 안타깝고 저도 저 입장에서도 저도 같이 대응해주고 싶은데 그런 것들에 대한 부분들이 할 수 있는 능력이 한계가 있어서 좀 아쉽고. 그렇죠. 그렇게 우리 하승용 의원님도 아쉬움을 말씀하시는데 할 수 있는 역할이 진짜 없긴 해요. 그나마 어젠가요? 주일에 이제 브리핑을 시작하셨더라고요. 이제 매주 이제 브리핑을 한다는 건데 이런 걸밖에 할 수 없는 우리 그래도 제주 수산물이 안전하다. 이거가 쉽진 않을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왜냐면 저희는 괜찮다고 하지만은 바다는 다 이어져 있잖아요. 모두의 바다인데 어느 한 곳에서 방사능이 이제 검출된 이제 뭐 생선이 나왔을 경우에는 우리의 노력들이 다 수포로 돌아갈까 봐. 우리 하성영 의원님이 정부가 일본을 대변한다라는 말씀하셨는데 모든 국민들 이 오염수 방류를 반대하는 모든 국민들이 지금 다 그렇게 느끼고 있는 거예요. 최근에 그 보셨어요? 그 KTX나 SRT의 괴담 문서? 아, 대한민국 정부에서 오염수 괴담집을 배포했어요. 이건 가짜 뉴스다 이런 식으로 하면서 아니 국민 혈세로 일본 정부를 지금 대변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지난 며칠이죠? 28일인가? 국민의힘 의원 연찬회에서 유명한 말씀 하셨잖아요. 뭐 후쿠시마 오염수와 관련해서 1 더하기 1을 100이라 말하는 사람들과 싸워야 된다. 대통령께서 네. 말씀하셨죠. 국민은요, 싸우는 대상이 아닙니다. 자기랑 이야기가 다른 사람하고 끊임없이 토론하고 설득해야 되는 상대로 봐야지 싸워야 될 상대라고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는 저는 엄청난 유감을 표현합니다. 어쨌든 간에 지금 그 난류 바다의 흐름이 4년, 5년 후에 어쨌든 대한민국에 당도 온다고 하는데 솔직히 뭐 그전에도 뭐 흘러나오 오로지 안 온다는 보장은 없는데 아마 오게 되면은 아마 한동안은 혼란이 있지 않을까요? 만약 4, 5년 그 이후에 도래하게 되면 그래도 지금 제주도가 참 대응을 잘하는 부분들이 수산물 이력제에 관련돼 있는 부분들을 제주도가 선제적으로 목적을 했는데 전남도라든지 이쪽도 같이 하겠다. 그래서 제주도가 지금 수산물 이력제를 지금 시행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비판장마다 방사능 측정비를 제주도 자체 자금으로 해서 구입을 해서 지금 정부에서 한 게 아니고 제주도 자체 자금 여덟 대인가 보급한다는 계획이죠? 그런 계획들을 갖고 있어서 그나마 앞으로의 그 안전 대책에 대한 준비는
도정이 그래도 많이 빠르게 움직여서 하고 있다. 그거는 저희가 도정 질문이라든지 이런 거 했을 때 같이 호응해주고 같이 움직여준다는 부분에 제주도민들 입장에서 굉장히 고맙다. 하지만 그래도 불안하다. 당시에 우리 하성룡 의원님께서 예산결산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실 때,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불안함을 이야기할 때, 방사능 조사를 이제 산지에서 할 수 있어야 된다. 그걸 적극적으로 이야기하셨고, 산지하면 일본. 아니요. 위판장. 산지 위판장. 위판장. 위판장에서 이제 측정잡이를 해야 되는데, 여기 이제 간단하게도 측정할 수 있는 게 네. 있다라고 그때 말씀하셨거든요. 그거에서 집행부가 또 발빠르게, 제가 알기로 한 8대 정도로 지금 추가로 이제 해서 지금 위판장 8개인가요? 8군데? 지금 이 위판장이 6군데거든요. 6군데인데 추가 이렇게 수산물 그거는 기계가 좀 비싸더라고요. 그래서 딱 되면 이제 바로 이 검출 성분이 나오는 게 아니고 일단 방사능이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오염도 측정이 그 생선 속살까지 이게 추가가 돼가지고 그렇지만 저는 그래도 그나마 필요해요. 아니 시중에 8만 원, 10만 원짜리는 아 이거 가정용으로 샀는데 음. 측정이 안 맞아요. 그게 지금 제가 알기로 한 몇천만 원 정도 하더라고요. 측정기가. 그런 걸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게 그전에는 어떻게 됐냐면 여기를 이걸 갖고 가서 연구소 가서 하면 결과가 5일에서 6일 사이에 결과가 나오는데 근데 이제 이게 일주일짜리 브리핑하는 게 거기에서 갖고 거기서 해가지고 브리핑을 하는 건데 지금 현장 측정이 가능하다면 그 다음에 우리 오늘은 방사능 측정이 이 정도 나왔습니다. 이게 스티커를 붙여서 이렇게 위판되게끔 하는 지금 그런 시스템이 그래도 제주도가 제일 먼저 시행한다는 그 자체적으로라도 제주도민으로서는 약간의 안심. 이건 반드시 필요한 겁니다. 왜냐면 알프스가 62핵종을 제거한다고 하는데 우리가 지금 삼중수소만 이야기하는데 제가 언론에서 본 기억으로는 62종 외에 다른 이제 핵종들이 포함될 수 있거든요. 어쨌든 간에 국민들은 불안할 수밖에 없거든요. 요런 거라도 안 하면 지금 수산물 판매가 위축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제주도의 이런 발빠른 이제 대처는 되게 좋게 봅니다. 근데 과연 이거 이상의 뭔가를 할 수 있을지도 계속 고민이 돼야 되는데 지금 뚜렷하게 답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저는 가장 뚜렷한 답은요. 일본 수산물 수입 1위가 중국이거든요. 중국의 대응을 보십시오. 네, 뭐 아예 다 금지시켰고. 우리나라도 뭐 수입 이런 부분을 떠나서 오염수 방류를 중단하라고 강력하게 이야기하고 좀 전에 말씀하신 국제헌법재판소에 제소를 해야죠, 국제해양재판소에 제소를 해야죠, 제소를. 지금 여전히 액션을 안 하고 있으니까. 액션은 하고 있죠. 괴담집 배포하고 있고, 액션은 많이 하고 계시죠. 근데 과연 이게 우리 국민을 위한 것인지, 일본 정부를 위한 것인지, 오염수를 반대를 하는 사람들에게 오염수에 대한 정당화를 말씀하시는 건지, 저는 좀 이해가 좀 많이 안 됩니다. 그 어쨌든 대의기관 제주 대표적 대의기관인 도의회에서 뭐 행자에 계시고 보호기관에 계시지만 그 상임위에서 할 수 있는 게 있을까요? 뭐 저희 쪽에 행자위 쪽에서는 크게 어떤 대안을 제시하거나 같이 행동을 하거나 하는 부분보다는 같이 고민하는 정도. 그럼 우리 보건복지 쪽에서가 좀 대안이 좀 나오지 않겠습니까? 사실상 이게 어쨌든 뭐 수산물 이력제라는 거는 뭐 이런 거는 대부분 농수축위원회에서 하는데요. 저희가 어쨌든 그나마 보건 분야가 좀 있긴 한데 보건 분야 이제 행정 인프라가 그렇게 진도 일이 너무 많아요. 진도 일이 코로나가 많아요. 없어지면 안 네. 코로나 끝난 지 얼마 되지도 않았고 해서 너무 많아서 요거는 이제 상임위를 떠나서요. 제주도 의회하고 집행부, 제주도가 머리 맞대고 고민해야 돼요. 저는 어떤 생각도 가지고 특위를 좀 구성해야 된다. 음, 예전에 음, 음. 우리가 예전에 FDA 반대하고 이렇게 할 때 같이 이게 재난 형태거든요. 그래서 대한민국에서도 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어떤 지금 피해에 대한 부분, 전체적인 부분에 관련되어 있는 부분에 우리나라가 예산을 편성할 게 아니고 일본이 편성해서 우리나라한테 줄 수 있게끔 어떤 대안을 강구해야 되는데 이거로 우리는 일본을 대변해서 홍보하고 있고 거기에 따른 예산을 피해 예산을 우리 대한민국 정부가 예산을 잡아서 어민이라든지 이런 들한테 지원하겠다. 저는 이게 참
말이 안 되는 음, 소리라고. 저도 그 생각하는데 일본이 배출하면 그에 대한 피해를 일본이 공적 자금에 이런 만들어 놨고 피해 입은 그 나라에 그렇죠. 협상 필요한 거 아니냐. 왜 우리가 한다고 그럼요. 것도 아닌데. 그럼요. 그런 우리, 얘기 좀 정확한 말씀입니다. 우리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벌어진 일이에요. 가해 국가가 그에 대한 책임을 나서야 되는데, 왜 피해 국가가 우리의 돈으로 가해 국가한테 욕을라도 해야 되죠, 욕을라도. 제가 어저께 중앙 언론을 보니까 일본 시민단체가 이제 기시다 총리랑 도쿄전력을 이제 업무상 과실치사로 고발을 했더라고요. 일본 내부에서도 지금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저는 도쿄전력의 데이터가 중국도 믿지 못하고 있는데, 그 도쿄 데이터 그 접근할 수 있는 게 도쿄 전력밖에 없지 않습니까? 지금 그렇죠. 현재, 지금 현재. 어. 시민사회에서 참여 못하고 있고 뭐 우리나라는 뭐 아예 근처도 못 가게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가 뭐라 그랬죠? 24일 날 총리께서, 어, 월 2회라고 그랬나요? 하여튼 음, 월 2회 고정적으로 우리나라 이제 조사관을 파견시켜서 뭐 하겠다고 했는데, 그게 또 말이 바뀌어요. 월 몇 회에서 가급적으로 또 앞에 단어가 또 붙어요. 지금 우리 정부는, 이 오염수 방류와 관련돼서 도쿄전력 모니터링과 관련해서 과연 어떠한 역할을 하고 있는지, 대한민국 국민들이 다 유심히 보고 있다라는 이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여론조사에서 보면 상당히 높은 수치 반대의 한 뜻을 80% 이상 됐죠. 얘는 높더라고요. 그분들과 싸우겠다는 거예요. 설득을 음. 하셔야 되는데. 어. 설득하겠죠? 아니, 싸워야 될 대상이라고 아, 규정하셨다는 저는 참 아쉬운 게 이거 하더라도 도쿄 전력에 대한 접근성 좀 데이터가 공개적으로 나오고 이게 정말 믿을 수 있으면 그나마 불안감이 좀 줄어들지 않는데 일본 정부가 너무 정부 뭐 제 생각입니다. 정부가 주도하는 게 너무 세갖고 그러다 보니까 저게 아니, 도쿄 전력 IAEA에 있는 보고서도 결국 도쿄전력이 실효해서 자기들이 검사해서 그 데이터를 했다는 거예요. 본인들이 이거에는 참여하지 않았다는 거잖아요. 어떻게 믿습니까? 지금 가장 불안한 거는 뭐냐면, 지금 방류가 시작이 됐고, 이 시작이 된 부분에 앞으로 이제 축적되는 데이터들이 과연 믿을 수가 있겠느냐. 그리고 이제 이 조류 흐름에 따라서 움직이기 때문에 이 흐름에 따른 움직임에 대한 이제 고기라든지 이렇게 체내 축적되는 그거에 따른 부분들도 이제 앞으로 연구가 필요한 부분인데 음, 지금까지 그런 것들이 발생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부분들이 앞으로 파장이 더 커지지 않겠냐. 음, 그거에 따른 부분들은 연구 데이터도 없는데 안전하다, 과학적이니까 안전하다. 이거는 우리 중앙정부에서 대한민국 정부에서 이렇게 해야 될 얘기가 아니 지금까지 해보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그게 안전하다는 걸 믿을 수 있겠습니까? 제가 궁금해서 이건 좀 하승용 의원한테 좀 물어보고 싶은데, 일반적인 조류는 제가 이제 이해가 되는데, 왜 태풍이나 이런 게 오면 영향이 있지 않나요? 바다의 거의 흐름에도. 큰 미치는 영향은 없을 거라고 보여져요. 왜냐하면 거의 아, 조류 흐름에 따라서 움직이는데 그 바다가 뒤집어지는 예, 현상은 예, 발생하고 예. 있고 그리고 우리 또 고기 어종도 회유성이냐 그냥 음, 이런 거에 따라서 어종에 따라서 이제 조류 흐름의 움직임에 축적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태풍의 영향보다 그 어종에 따라서 어종에 따라서. 선택적 이런 것들도 좀 해야 되지 않겠냐. 맞네요. 중금속이나 이런 방사능 농축되기 때문에 어쨌든 간에 뭐 1차, 2차 나중에 최종 그 고등생물한테 축적량이 많아지는 그렇죠. 이게 맞습니다. 그렇게 될 수밖에 없죠. 근데 뭐 희석된 물이라고 해서 희석된 게 소금물을 희석해 가지고 했다고 해서 조금씩 먹었다고 해서 그 소금물이 안 짠 건 아니잖아요. 네,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참 이게 방류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 저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좀 못하게 해야 되는데도 지금 너무 아쉽고 일단 도쿄전력에서는 30년을 했잖아요. 저는 이게 30년 가기 전에 중단될 수 있는 사유들이 계속 발생할 거라고 봐요. 왜냐하면 지금도 불안해하고 있고 이 데이터가 안전한지 확실치도 않고 그때 가서 후회하면 늦어요.
예를 들어서 지금까지 방류하다가 10년 뒤에 아 이런 큰 문제가 있었구나 방류를 하면 이미 10년이나 20년 방류 뒤에 일본의 이 야만적인 행위가 어떻게 용서가 됩니까? 저희는 지금부터라도 뭐 야당들은 대통령을 설득하고 국민들 역시 야당과 함께 이제 대통령을 설득해서 지금 빨리 하루라도 빨리 이 일본 방류를 지금이라도 중단시켜야 된다. 중단 요구를 해야 된다. 아니 중단 요구를 해야 그 다음에 배보상의 문제로 가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일본의 오염수가 안전하다고 홍보하면 나중에 이 피해에 들어간 이 예산들, 비용들 어떻게 요구를 합니까, 일본에? 저는 지금부터라도 계속적으로 나중에 제소를 하더라도 이게 문제가 있다는 지속적으로 그렇죠. 제시를 해야 되는데 그 자료가 국민들만 하고 나중에 있잖아요, 국민들만. 안전하다고 오히려 해버리면 나중에 제소하더라도 증거로서 인정 아니냐 이런 식이 돼버린다는 얘기죠. 방류에 대한 부분들을 인정한 꼴이 되고 있는 그러니까요. 괴담집을 지금 KTX에 배포를 했다니까요.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앞으로 특히 고생이 될까요? 근데 제주도 마찬가지로 민주당 의원님들 많은 있으니까 어떻게 뭐 구성에 대한 얘기가 있나요? 아마도 이런 생각을 가진 우리 하성룡 의원님께서 건의를 하시지 않을까. 태권도 6단의 아니, 저도 그 부분들을 방류 전부터 고민을 해왔습니다. 음, 음. 해왔는데 과연 어떤 대안들이 도출할 대안을 만들어야 되고 거기에 따른 부분들을 실책들을 만들어야 되는데 나름대로 저기 고민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의원들도 이렇게 고민하시는 분들끼리 한번 모여서 이런 것을 해봐야 되지 않겠냐. 그리고 이걸 갖고 운영위원장이나 부장님한테 건의해서 한번 구상하는 방법을 필요하다고 봅니다. 고민해. 저는 그 특위에 대해서 좀 안 좋은 게 뭐냐면 그 선거 공시부터 시작해갖고 전문가 아닌 분들을 막 끼워넣는 게 있거든요. 이번에는 그러지 말고 진정한 전문가고 그렇죠. 그런 머리를 맡을 수 있는 분들이 외부위원들 네, 구성하실 때요? 외부위원들은 어쨌거나 전문적인 부분들을 구성해야 또 지역 주민들이라든지 제도민들이 이분들로 같이 고민하고 같이 움직일 수 있구나라는 그런 것들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또 절실하게 한번 고민해보고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제주도에 이제 어업 종사자들, 이제 1차적으로 피해보는 게 어업 종사자가 있잖아요. 그리고 중도메인들이 있을 거예요. 거기에 거기다 유통이 있을 거고, 소매점이 있을 거고, 그 관련된 식당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다 보호받아야 될 제주도민들이거든요. 이분들을 위한 고민을 할 수 있는 특별위원회 구성은 저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봅니다. 대표적인 게 소금 같은 경우는 음식 다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소금 사재기를 한 거 아닌가 할 정도로 이게 그 일부 뭐 수협이나 뭐 수산물 관련자만 문제가 아니고 모든 시민들, 모든 국민들이 가장 중요한 먹는 거, 소금이 다 들어가기 때문에 상당히 고민해야 될 거고 이거에 대한 뭐 정부는 물론이고 지방자치단체 특히 의회에서 의원들이 준비도 워낙 그에 대해서 강력히 목소리 높이시지만 의회에서도 좀 활발한 활동이 필요하다 느껴집니다. 그래서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1부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